오늘장 이슈 점검 시간이고요. 오늘도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이슈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네.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 특히 미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유로존 증시가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 미국 3대 종합지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마감. 뭐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7,000포인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좀 살펴보게 되면 딱 남아있는 한 가지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시장은 물론 유로존 시장의 급등 부분까지 상승 부분까지 아울러서 전반적인 시장 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주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과연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에서는 이르면 19일, 오늘 그들의 시간으로 오늘이죠. 19일,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이 될 것 같고요.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늦어도 이번 주말,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바로 직전 이번 주말까지 말 이전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인준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 그런 전망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올해 납회까지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7영업일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시장 내에 이렇다 할 이벤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조용히 큰 변동성 없이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시장 투자자들은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 연말 소위 말하는 배당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주주 자격 요건 강화에 따른 다소의 좀 물량 조절에 대한 상황들이 이번 연말 특히나 다음 주 상당 부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염두에 놓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벤트는 좋은 것은 미국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불안한 부분은 다만 한 가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거부안 소식,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불안감, 중동 지역과 관련된 노이즈, 이 부분이 일단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쪽으로 다소간의 좀 불안한 양상을 만들어낼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호재 부분과 악재 부분.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호재 부분이 악재 쪽보다는 급격하게 훨씬 높게 시장 내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연말 그렇게 급격한 시장 내 상승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내년으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꼭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국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과연 그 세제 개편안의 시행 시점, 일단 세제 개편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 시행 시점을 놓고 시장 내 다소간에 좀 흔들리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미리 우리 시장의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부터 시행을 할 것이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것이냐. 일단 시장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2019년부터 법인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죠. 법인세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회계 담당자 입장 그리고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이 생겨나는 부분을 미리 반영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시장 내에 존재할 것이다라는 부분. 세제 개편안의 실시 이전에 소위 말하는 법인세율이 높을 때
비용 상각을 미리 떨어버리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기업들의 순이익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일단 올해 순이익이 만약에 100억 불이었다라면, 순이익이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뭐 한 100억 불 정도였다라면 내년도 이 연속성상이 있지 않고 내년도 이익은 비용 상각을 상당히 많이 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서, 그리고 후년부터 2019년부터 다시금 원상복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일시적인 어떤 회계 장부상의 지금 연속성의 제한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위 말하는 팡 주식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이 지금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번 실적이 최정점이 되면서 다음 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하향 반전될 것이다, 반전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이 제기가 되면서 실적 정점 논란이 지난 3분기에도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 지난 2분기에도 그랬었고, 지난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왔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3분기, 4분기, 일단 이번 4분기 실적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지만, 과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반도체 시황이랄지 삼성전자의 실적 여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오는 실적 정점 논란이고, 이 부분들은 바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PER 10배가 넘는 PER을 놓고 과연 이것이 낮다, 높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정점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시장 내 회자가 되면서 시장 내 노이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미국의 세제 개편안 기대감과 맞물려서, 세제 개편안 기대감이 있게 되면 바로 이어질 이슈는 미국 기업들의 2018년 순이익의 하락 가능성을 놓고 시장 내 노이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어떤 그 시장의 변화 양상, 변동성 양상,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떤 방향성, 나의 심지를 명확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이슈들 함께 좀 정리를 하면서 국내 시장 동향까지 저희가 좀 둘러봤는데요. 한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함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많이 못 갔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금 현재 평가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어떤 성공 여부, 이 부분과, 그리고 여론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 내에서, 그리고 실생활 내에서, 산업 내에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간에 좀 어떤 간격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일단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갈등을 최대한 봉합했다라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좀, 오히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왔지 않았다라는 부분, 오히려 이 부분이 오히려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이견을 좁힌 것이 오히려 하나도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한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뭐 시진핑 주석이 사드 압력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 그런 언급이 없었다라는 그 얘기 자체로 사드 관련 어떤 그 갈등이 봉합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좀 너무 좀 억지스러운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내 다양한 변화, 사실상 시장이 이런 부분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앞서가다 보면 다소간에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드 관련 이슈는 분명히 더 나빠질 것은 없는 이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될 부분만 남아있는 이슈가 바로 사드 관련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들 속에서 과연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관계가 개선되어 가지는 그런 움직임, 노력들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속도가 지금 한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시장은 미리 시속 100km의 속도로 갔다라면 조금 지나서 다시 실적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적 시즌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니까요. 확인을 해봤더니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네. 이러다 보면 다시금 100km를 앞서갔던 그런 시장의 눈높이가 다시금 시장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의 눈높이인 시속 10km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시속 90km를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주들, 그들의 실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의 눈높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도 속도로, 어떤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의 뉴스 플로우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챙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어제 중국의 철강 관련 수출세를 다시금 부과한다는 그런, 그 수출세를 없앤다라는 그런 소식에 실질적으로 수출 시장이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 빠지게 되면서 어제 철강주들의 급락이 우리 시장 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반등 그렇게 크게는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부분들, 중국 관련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OCI의 주가, 한화케미칼의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한화케미칼, 그리고 OCI, 실질적으로 중국의 태양광과 관련된 반덤핑 관세율이 계속되는 강화 움직임에 있으면 있었지, 절대 이를 축소하려 주려는 그런 움직임은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 시장이 꼭 좀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업종별로 주요 영향 변수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을 좀 해두시면서, 여기서 흔들림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거는 매수 기회, 아니면 이거는 매도해야 된다는 기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그런 어떤 해안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보조금 이슈, 이 변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바라는 사드 보복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한중 경제관계의 정상화와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섣부른 기대, 그렇다고 너무 난망한 어떤 낭망,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시장의 눈높이를 적절히 실물 경제 수준과 실물 산업 경기의 수준과 적절히 맞춰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체적인 업종과 현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장세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한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연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연초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고, 연초에 대한 기대감은 곧 4분기 실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 IT 업종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 그대로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업종 고평가 논란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좀 네.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일단 시장 가장 중심적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 SK 하이닉스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 사이에서 과도기, 이제 과도기는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주 그리고 1월 초 이제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상당 부분 긴밀하게, 그리고 상당히 시장이 원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IT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부분, 그리고 시장의 혼란 부분을 상당 부분 잠재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근데 이 과정에서 시장은 분명히 슬림화 과정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삼성전자 일단 이번 4분기 영업이익 최소한 16조 원 정도는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난 3분기에 14.5조 원이었으니까요. 이와 대비해서도 한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연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최소한 55조 원 정도. 작년이 29조 원이었으니까요. 이와 대비해서 상당 부분 거의 한 8, 90% 이상 연 기준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도 된다. 근데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더 높은 소위 말하는 서프라이즈성 그런 실적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 2018년에 2분기, 3분기 실적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그 투자 전략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요. 투자 전략, 이제 시장 내 이벤트는 한 가지 남았습니다. 세제 개편안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불안한 부분은 이스라엘 수도 인정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거부 의사 표현. 이런 부분과 관련된 중동 지역의 다소간의 좀 불안감. 근데 크게 오히려 불안감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게 될 것이고, 그 긍정적인 재료, 호재조차도 어찌 보면 이미 시장 내에 선반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은 인식이 되어 가면서 시장 내 큰 변화는 없는 소위 말하는 소강 국면에 돌입.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앞서서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서히 4분기 실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시장 내 각종 정책 테마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일단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한 50일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CES 2018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디트로이트 모터쇼, 각종 이벤트들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게 된,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첫 번째, 미국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벤트는 이미 시장 내 이제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모멘텀을 주기에는 다소간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정상화는 조금 좀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눈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IT와 바이오, 헬스케어, 밸류에이션,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 실적 시즌이 임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 눈높이를 점차 맞춰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 북클로징 이슈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우호한, 양호한 그런 종목들일수록 급등락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안정적인 수준에서의 연말 마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아울러 참고하시면 아마도 이번 연말장 무난히 큰 무리 없이 마치시고요. 내년 시장 대비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말 시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전략들 함께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남은 시장까지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